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저희가 오늘부터 3일 동안 특집 코너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순서로 아주대학교 통일연구소 한기호 연구원과 함께 방미 일정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우리가 짚어봐야 할 사안들, 주요 안건과 향후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또 미국으로 출국을 하면서 1박 3일간의 방미 일정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상되고 있는 주요 논의 사안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먼저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 간의 호흡 맞추기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조야의 분위기를 보면 회담 직전까지도 상당히 차분한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담의 중요성을 낮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긴 시계를 돌아서 다시 교착 상태로 가느냐 또는 평화 모멘텀을 유지하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 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지난 2차 하노이 북미회담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노 러시라는 표현을 계속 습관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두고 빅딜을 한 번에 성사시키겠다는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도도 있지만 판을 섣불리 깨지 않으면서 남북미 상호 간의 수기의 시간 정도는 둘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우리 정부의 입장은 good enough deal이라는 포괄적 비핵화, 즉 비핵화 진전에 따른 어떤 단계적 보상의 프레임 하에 북한과 미국을 모두 참여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미국이 이에 적극적으로 응할지가 이번 회담의 관건으로 볼 수 있고요. 또한 3월 말에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만 지난 하노이 회담 당시에 미국이 북한에 제시했던 내용의 영변 플러스 알파라는 부분들이 이제 탄도 미사일 발사대와 같은 제반 시설의 완전한 해체가 담겨 있는데요. 이게 2004년도에 볼턴 보좌관이 주장했던 리비아 모델과 흡사하다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다소 강경한 공식적인 또는 비공식적인 기조에 대한 공감대를 역으로 우리 정부에 동조할 것을 기대할 것으로도 보이고요. 현 정부의 중재자 내지 촉진자 역할에도 북한이 현재 일정 정도의 불만을 표하는 형국으로 봤을 때 남북미 평화 기조를 위한 군불대기 정도의 역할만 수행을 해도 이번 회담은 나름대로의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번 회담을 앞두고 상당히 차분한 분위기가 양국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이 우리나라보다도 더욱더 조용한 양상인데 이번 회담을 앞두고 미국에서는 특별한 언급이나 지금 발언 나오고 있지 않고 전문가들의 좌담회도 열리지 않고 있는 양상인데 특히나 미국 내 분위기가 이렇게 조용한 것에 특별한 배경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북한 문제가 현재 미국의 최우선적인 현안, 즉 이제 바이탈 인터레스트라고 하는 사활적인 이익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윌리엄 바 법무장관의 뮬러 특검 보고서의 축소 왜곡 논란 그리고 멕시코 국경을 봉쇄하는 부분들에 대한 국내 정치적인 상황이 내부적으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현안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형국인데 지난 하노이 회담에 대한 미국 내 특히 이제 비토권을 행사하는 민주당 진영의 반응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한미 회담을 통해서 굳이 민주당에게 비핵화 프로세스에 관한 미국 측의 완화된 입장을 정치적 공격의 빌미로서 주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국면을 앞두고 북핵 문제의 극적인 딜에 관한 약간의 시간이 더 남아있다. 이렇게 미국 내부에서는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회담 일정에서 현지 시간으로 11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2시간여의 단독 그리고 확대 정상회담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시간이 좀 짧은 것이 아니냐, 너무 제한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네, 아무래도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내일 일정을 보면 펜스 부통령을 먼저 접견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에 확대 회담과 오찬으로 이제 짜여진 촘촘한 일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김현정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미국을 다녀오면서 좋은 결과를 예상을 하기는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주말간 공식 일정이 없이 전략 구상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나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입을 빌려서 목표 달성 전에는 대북 경제 제재는 없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주목할 것은 폼페이오 장관을 통해서 희망하고 있는 그 3차 북미 회담의 조기 개최 가능성인데요.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번 회담에서 북한 달래기식 언사가 나온다든지 한국의 중재자 역할을 존중하는 등의 입장과 함께 진전된 사안으로는 3차 북미 회담의 대략적인 희망 일시가 도출될 가능성은 또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 네. 정부의 역할을 축소시키거나 입장을 곤혹스럽게 하는 표현들은 자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우리 정부 역시 미국과 같이 현 상황을 실패로 규정하기보다는 긴 호흡의 프로세스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 간의 어떤 상황을 관리하는 측면의 회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만 중재자 역할에만 국한해서 본다면 문재인 정권의 남은 임기를 고려했을 때는 북미 사이에서 어떤 진자 활동을 하면서 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네. 말씀을 하신 것처럼 3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오면은 이 부분이 그래도 상당한 성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뭐 한국, 미국 그리고 북한 각각의 지금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일단 하노이 회담 이후에 전반적인 분위기가 가라앉은 것은 사실이고요. 우리 정부 입장에선 중재자 역할에 대한 국내적인 회의론을 불식시켜야 하는 과제가 있고, 북미 사이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주문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핵 문제에 관한 가시적인 성과 없이 내부의 국정 지지도를 반등시키기는 좀 여의치 않은 상황이고요. 굿 이너프 딜을 설명하면서 안보리 제재 예외 차원에서 어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등에 대한 남북 경협의 부정적인 어떤 미국의 입장에서 어떤 관련 사안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미국과의 어떤 굳건한 동맹과 북한 비핵화에 관한 이슈를 국내적으로 꼭 각인시킬 필요도 있는 게 이제 한국의 입장이고, 북한 같은 경우는 내일 14차 일기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2기 김정은 체제를 공고히 하고 제재 국면을 견뎌내기 위한 집안 단속과 결집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번 한미회담에 대한 반응도 미온적이고, 또 관보를 할애해가지고 한미 간의 군사훈련을 좀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각에서는 어떤 예상을 하기로는 한미회담 전에 남북 간의 어떤 특사교환이나 정상 간의 깜짝 만남을 예상하긴 했었는데 그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치적 리스크를 감수하지 가능성이 큰 상황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과의 어떤 무역 전쟁, 장기화 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은 자제하되, 북한이 중러를 등에 업고 협상력을 키우려고 하는 부분들, 이것들을 이제 전략적 입장으로 견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북러 간의 우호 관계 차원에서 대응을 모색할 수는 있는데, 북한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는 좀 카드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고, 일본과 같은 경우도 하노이 회담에서 나타난 어떤 노 디립이라는 결과, 또는 일본의 납치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언급됐던 결과가 사실은 일본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거기 때문에 한미일 삼각동맹에 관한 기조를 강화시키면서 어떤 한미 회담을 좀 관망하는 자세가 또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한미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주요국들의 지금 입장까지 자세한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아주대학교 통일연구소의 한기호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